어떤 안건을 대하는 집단 구성원들의 생각은 각기 달라. 당연한 얘기죠.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다른 문제, 프로블럼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의사결정 과정이고요. 공공선택 이론은 그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자, 공공선택 이론에 대해서는 1번 직접민주주의 하에서 의사결정 방법으로 단순 과반수제, 최적 다수결제, 점수투표제, 보르다 투표제 같은 투표제도 네 가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정보가 더 있을 수는 있는데 안 그래 얘들아. 잘 들어. 수능 정보의 구조는, 수능 지문의 구조는 주제가 세팅되는 핫플레이스가 딱 이렇게 1단락, 2단락 넘어가는 포인트예요. 여기서 이렇게 4개 정도 언급했으면 딱 첫 단락에 나머지 4단락 구성, 결론 단락 1단락 구성하기 딱 좋아. 그래서 우리 역시나 예상대로 넘버 1 단순 과반수제, 넘버 2 최적 다수결제, 넘버 3 점수 투표제, 넘버 4 보르다 투표제 해서 각 단락 소주제로 세팅한 거 보이죠? 자, 두 번째는 뭐냐면 기역, 니은, 디귿. 무슨 얘기겠어? 각각은요 여러분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겠지. 일단 투표제도라는 측면은 공통점일 거고요. 그 투표제도 안에서도 당연히 어떤 제도는 공통점이 있을 거고 어떤 제도는 차이점이 있을 거야. 그럼 공통점과 차이점 한눈에 볼 수 있는 건 결국 표철입니다. 표 그리셔야 돼요. 그럼 답이 깔끔하게 딱 나와. 그럼 또 누가 그래? 선생님 그 실전에서 할 수 있나요? 네, 할 수 있어요. 시간이 없는데. 아니요. 모든 지문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필요하면 하시는 거야. 그러면 결국에는 할 수 있는 실력은 길러놔야지. 평소에 그림을 다 그리셔야죠. 그러니까. 당장도 여기다가 경우의 수 표 처리해서 설명을 해놓고 있구만. 알겠어? 필수다 얘들아. 못하는 거 자꾸 변명하지 마시고 연습하시면 돼요. 고1 학생들이라서 잘 하고 있더라고. 자, 단순 과반수제. 뭐라고? 과반수 지지로 뽑겠다는 얘기야. 일반적인 경우죠. 저는 이런 투표 외에는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는. 당연히 효율적이죠. 왜? 한 번에 끝나잖아. 과반수 투표 끝! 됐죠. 장점 1. 단점 있을까요? 있죠. 왜?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자, 예를 들면 인호당이 있어요. 나는 인호당이 예를 들면 준석이 당보다 별로인 것 같아. 그럼 준석이 당한테는 5표를 주고 싶고 인호당에는 1표만 주고 싶어. 근데 우리는 그렇게 되면 둘 중 하나를 뽑아야 되는 거니까 준석이 당에 찬 인호당에 반을 해버리잖아. 딱히 난 인호당이 반은 아니거든. 즉 선호도라는 정도는 점수의 정도나 선호의 정도는 반영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는 거죠. 됐죠? 장단점이 플러스 마이너스였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분명히 선호도라는 측면에서 확인할 정보가 없으니까 문제가 생기죠. 또 어떤 문제가 생기니까 다수들이 꺼져 인호당 이래버리면 분명히 인호당의 의미가 있을 텐데 인호당이 망해버릴 수도 있고 소수 이익이 침해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겠죠. 또 투표의 역설이라는 문제도 있을 수가 있대. 그 뭔데? 예를 들어서 가불병 3사람한테 얘기하라 그랬어. 아니 병원, 학교, 경찰서 다 필요하지. 그런데 야, 셋 중에 하나만 투표해. 그럼 완전히 왜곡이 돼버릴 수도 있겠죠. 왜?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자 병원이 10점 필요한 사람, 경찰서가 5점 필요한 사람, 학교가 1점 필요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한테는 경찰서가 10점이 필요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 근데 찬성표 하나만 구하라고 하면은 제일 선호하는 거 하나만 점수가 다 몰려버리니까 원래의 의미가 반영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봐. 선호도를 보잖아. 그럼 뭘 하는 게 좋을까 지금?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 난 아직도. 근데 봐. 동시에 투표에 붙이면 하나의 대안으로 결정이 되지 않죠. 그럼 어떻게 하겠대? 먼저 2개만 선정을 해봐라고 하겠대요. 그 다음에 나머지 한 가지 대안과 다수결로 승자를 결정하면 최종적으로 하나의 대안이 결정되는데 즉 비교하는 순서에 따라 투표의 결과가 또 달라지게 된다는 거야. 투표의 제도에 따라 가지고 결과가 달라진다. 이 정도 얘기로 보시면 되겠어요.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봐봐. 얘를 지금 단순 다수결로 하면요. 가불병이 1순위가 달라들으니까 3분의 1표, 3분의 1, 3분의 1을 얻으면서 동률돼 버리니까 결정이 안 되죠. 하지만 지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럼 일단 1, 2순위를 먼저 뽑자면 봐봐. 병원이 2표 받았죠? 학교도 2표 받았는데? 뭔 소리지? 2 대안을 선정해서 다수결로 결정한 후 남은 하나로 아무튼 그런 얘기가 있나 봐. 계속 볼게요. 이게 무슨 얘기냐. 이게 정보가 좀 불충분해서 그런 문제가 생긴 건데 봐. 먼저 병원, 학교, 경찰서 중에 2 대안을 선정하여 다수결로 결정을 하겠대. 순서를 보자. 그럼 병원, 학교, 경찰서 중에 2 대안을 선정한다 그랬는데 뭘 선정하는지부터가 일단 없잖아. 그러면 경우의 수는 몇 가지예요? 너희 조합 배우냐? 32가지를 먼저 선정할 수가 있어. 즉 그럼 여러분 병원, 학교 중에 한번 투표하실래요? 또 병원, 경찰 중에 투표하실래요? 또 경찰서와 학교 중에 투표하실래요? 이렇게 3가지 경우를 먼저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또 나머지 한 가지 대안. 병원, 학교 했으니까 이제 경찰서가 있겠잖아. 무슨 얘기야 그러니까? 얘네끼리 토너먼트 하고 여기서 올라온 애랑 얘를 비교하겠다 이런 얘기를 한 거야. 근데 그 얘기를 이렇게 얘기해버리니까 애들이 이해가 안 되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투표를 2번 하겠다는 얘기야. 즉 무슨 얘기야? 1차 투표는 둘 중에 고르세요라고 하겠다고. 2차 투표는 거기서 이긴 애들과 나머지 대안 하나, 거기서 이긴 애들과 나머지 대안 하나, 거기서 이긴 애들과 나머지 대안 하나 중에 뽑으세요라고 하겠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설명하면 예시도 없고 충분히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이렇게 된 의도가 있을 것 같아.
자, 근데 일단 여기까지 정리하고 아마 문제에서 이걸 자세히 묻거나 했을 것 같아요. 3단락 가볼게. 최적 다수결제는 투표에 따르는 총 비용이 최소화되는 지점을 산정한 후 비용을 최소화시키겠대. 안건의 찬성자 수가 그 이상이 될 때 안건이 통과되는 거래. 즉 기준 이상의 찬성자가 있으면 통과되는 거래. 이때 총 비용을 어떻게 결정할 것이냐. 의사결정 비용과 우리가 투표를 한다는 건 의사결정 과정이니 투표할 때 드는 종이값, 거기에 쓰이는 인력 비용, 뭐 임대료 이런 거 다 들 거 아니야. 그게 의사결정 비용이고 외부 비용의 합의래. 외부 비용은 또 뭐로 돼 있을까? 자, 의사결정 비용은 뭐냐면 또 투표자들의 동의를 구하는 드는 시작 이 노력 그런 것들을 의미하고 찬성표 비율이 높을수록 그 비용도 증가한대요. 외부 비용이라는 거는 어떤 안건이 통과됨에 따라 안건에 반대했던 사람들이 느끼는 부담이고요. 1프라임. 그럼 봐봐. 즉 이거네. 즉 의사결정 비용은 찬성표에 관련된 비용인 것 같고요. 반대로 외부 비용이라는 것은 반대에 드는 비용인 것 같아요. 됐습니까? 그런데 봐라. 100 중에 찬성표 비율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반대의 비용이니까 반대를 안 해버리니까 당연히 100% 찬성하게 되면 반대는 0이니까 반대 비용은 0이다. 뭐 이런 식의 설명을 한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줄글로 표현됐기 때문에 저희가 구조도 그렸듯이 논리관계를 밝혀줘야 내용 이해가 깔끔하게 될 것 같아. 일단 이 정도 정리하고 이어서 볼게요. 안건 통과에 필요한 투표자 수가 증가할수록 의사결정 비용이 증가해. 의사결정 비용은 우상향한대요. 이와 달리 외부 비용은 감소해. 왜? 찬성 비용이 다시 찬성 축이 많아졌어. 반대 비용이 줄어. 따라서 외부 비용 감소해. 그래서 우하향한대. 그러면 결국에는 이 결정 비용은 두 개를 더해서 나타나는 게 총 비용이니까 총 비용은 U자 형태로 나타난대요. 이때 이 총 비용이 최소화되는 점이 최적 다수 결제에서 안건 통과의 기점이 되는 다수 지점이 된다는 거고, 자, 이 부분은 결국에는 역시 그래프 그리는 문제였던 거죠. 그래서 이제 필수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 그러니까 지금 됐어? 그러면요 여러분 한 방에 이해가 될 거야. 역시 41번은 그래프 해석 문제잖아요. 지금 이해됐냐?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이거를 줄글로 처리할 수가 없고요. 이런 식으로 처리한 다음에 구조도 그려서 그래프 그리는 연습까지 하시고 그 근본 실력이 갖춰진 다음에 실전 대비든 내신 대비든 하시는 게 훨씬 효율적이라는 거야. 어차피 필요한 능력이니까. 자, 3단락 점수 투표제가 있어요. 각 투표자에게 일정한 점수를 주고 선호도에 따라서 대안이 있어요. 즉 나는 경찰서 10점 몇 점 몇 점 이렇게 주겠다는 거야. 근데 뭐 점수는 똑같이 줘야지. 그러니까 내가 10점 중에 배정할 수 있게 해주는 거야. 난 셋 다 필요해. 그럼 뭐 3점씩 주겠죠. 나는 경찰서 엄청 필요해. 뭐 9점을 주겠죠. 그런 식으로 점수 배분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됐죠? 그러니까 당연히 장점이 있죠. 장점이 있죠. 장점이 있죠. 장점 투성인가? 어떤 단점이 있을까? 전략적 행동에 취약하다는 단점. 무슨 얘기지? 자, 내가 내 선호만 반영해야 되는데 내가 제일 싫어하는 대안이 있는 거야. 그럼 의도적으로 그걸 떨어뜨리기 위해서 내 선호와는 다른 견제를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나는 1등에다 몰빵 주고 싶은데 2등이 너무 싫어. 그러니까 3등한테 몰빵을 줘버리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다시 나는 1등한테 10점을 다 주고 싶어. 근데 2등이 되는 꼴을 못 보겠어. 근데 1, 2등이 막 근소하거나 또는 2등을 아예 그냥 꼴등을 만들어버리고 싶어. 그럼 3등을 밀어준다든지 또는 이런 거죠. 나는 3등 골수 지지자야. 근데 3등한테 지지 어차피 질 것 같아. 그럼 어떻게? 2등한테 뭐 점수를 몰아준다든지. 그러니까 자기 선호도와 다른 전략적 선택을 할 수 있다는 단점이 또 있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성향을 예측한 다음에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려고 하니 역시 왜곡이 발생한다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 4단락 보르다 투표제는 N개의 대안이 있을 때 어떻게? 순서대로 N-1 이렇게 점수를 배분하겠다는 거야. 즉 아까 선호도는 10점 중에 네가 알아서 할당을 하세요 라면 얘는 선호 등수별로 점수를 주겠다는 얘기야. 동일하게. 그러니까 1등한테는 예를 들면 100개의 대안이 있으면 1등한테는 100점, 꼴등한테는 1점만 주겠다는 얘기야. 왜? 여기 나와 있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겠죠. 전략적 선택이 없잖아. 그러면 내 선호 순서대로 점수가 매겨지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문제에 대한 이런 구조거든. 자, 구조도 그리시고 특히 A단락은 구조도 그리신 다음에 그래프 예에 보면 깔끔하게 답이 나올 거예요. 자, 구조도 그리십시오, 여러분. 이런 식으로 표 처리하실 수 있어야 돼요. 비교대조로서. 사실 여러분 이렇게 하지 않아도 문제는 풀릴 수도 있으나 여러분 수학에서요. 기초적인 문제를 푸는 이유는 실력을 쌓아서 킬러 문제까지 가기 위한 실력을 쌓는다의 의도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꾸 막 가성비충 돼가지고 뭐 문제만 막 엄청 막 빨리빨리 이런 느낌으로 가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렇게 차근차근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정확하게 정보 처리의 실력과 도구를 활용하는 능력도 기르셔야 되고요. 자, 두 번째, 문항 설계는 전체 주제를 묻는 게 보통 첫 번째 문제로 나옵니다. 이게 워낙 우리 이제 고일 학생들 난이도 특성상 그냥 내용 일치로 적당히 풀어도 풀리는 느낌이 들다 보니까 이 연습을 자꾸 게으르게 하는데 요즘 잘 내는 것 같아요.
자꾸 변별하려고 이 정도 난이도로 내는 게. 그래서 연습 꼭 하시고 이렇게 표 처리가 가능하다 이 느낌으로 꼭 봐주십시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문항으로 뭐냐면 투표의 역설이라는 원리를 던져주고 이걸 처리하게끔 한 거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최적 다수 결제는 총 비용에 대한 정의를 바탕으로 그래프 해석하는 문제가 이렇게 별도 문항으로 설계가 될 겁니다. 네 번째는 전체 비교 대조를 원리나 장단점 또는 PS 구조. 자, 봐. 투표의 역설을 뭐로 해결할 수 있어? 점수 투표제나 보르다 투표제로 해결할 수 있죠. 또 점수 투표제의 장점, 단점이 존재하는 단점 어떻게 해결할 수 있어요? 보르다 투표제로 해결할 수 있죠. 예를 들면 이런 PS 구조 역시 비교 대조 포인트로 물어볼 수 있는 네 번째 문항이 설계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전체 주제 구조를 묻는 문항 한 문항, 그리고 전체 비교 대조하는 문항 두 문항, 세 번째 문제로 투표 역설 같은 핵심 원리를 세팅하고 묻는 문항, 그래프 해석하라는 문항, 이렇게 네 문제가 나오게 되는 구조로 설계를 한 게 딱 보이네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다시 한번 10초 동안 잡아주시고 사진 찍어서 고1 반에 올려주신 다음에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봐 얘들아, 너무나 쉽게 정답 이건 바로 보이죠. 왜? 보르다 투표제는요 1등한테 M점, 2등한테 M-1점, 꼴등한테는 자 M번째 등수한테는 마지막 점수 1점을 주는 거야. 저 따라오세요. 무슨 얘기예요? 선호 순위에 따라서 점수를 매겨준다고 이렇게. 그럼 1부터 N까지 있으니까 최고점 N점, 최저점 1점을 줄 수 있는 거잖아. 0점이 아니라 1점을 줘야 되겠죠. 됐니? 그러니까 핵심 원리만 정확하게 잡으셨어도 발췌독이 아니라 주제구조 처리해서 물어볼 건 당연히 물어봤고 왔다 갔다 하면서 괜히 스스로 혼란을 겪을 게 아니라 정답이 너무 쉽게 딱 보였을 거다. 자, 계속해서 볼게요. 자, 아까 제가 얘기했던 대로 두 번째 문항에서 표 이해하라고, A 이해하라고 설계했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러네. 그래서 정보를 충분하게 주지 않아서 지문에서 이해가 안 된 거야. 알겠니?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경우의 수가 나왔죠. 얘를 비교할래, 얘를 비교할래. 됐어요? 그래서 사실은 32가지 중에 다 물어볼 필요 없어. 세 가지 물어보면 답이 나오지 사실은. 됐습니까? 보세요. 32가지가 몇 가지야? 조합 안 배웠냐? 3 곱하기 2 나누기 2 곱하기 1. 세 가지잖아. 세 개 중에 두 개 뽑는 경우야. 그래서 세 개 중에 두 개 뽑는 경우 32가지를 다 설명을 한 거라니까. 여러분 국어가 아니라 수학이에요. 수학 경우의 수라고요. 그래서 그 정보를 충분히 주지 않으니 A 투표의 역설이 이해가 되지 않았던 거야. 이제 정보를 충분히 줬으니까 이해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겠다고? 병원 학교 먼저 비교, 학교 경찰서 먼저 비교, 병원 학교 먼저 비교. 됐죠? 자, 그럼 봐. 1단계로 병원 학교를 먼저 비교해 볼게요. 그러면 자, 병원과 학교만 비교할 거야. 병원과 학교만 비교할 거야. 병원과 학교만 비교할 거야. 그러면 병원이 이렇게 해서 당선이죠. 그래서 병원 당선됐고 남은 경찰서랑 대안 비교. 됐습니까? 그래서 1차, 2차로 가는 거라고. 그래서 여기서 1차 선거, 여기서 2차 선거 한다고요. 1차 선거에 승자가 들어오는 거라고. 자, 마찬가지로 이제 또 학교 경찰서를 비교해 볼게요. 자, 학교와 경찰서. 학교와 경찰서. 벌써 학교가 당첨이네요. 그럼 당연히 누가 올라가? 학교가 올라가죠. 맞지? 근데 봐. 여기는 뭐 선거만 했어? 1차 선거만 했잖아. 1차 승자가 학교잖아. 그럼 이제 뭐 해야 돼? 2차. 학교 vs 병원 해야 되는데 갑자기 학교로 결정나는 거는 이 원리를 이해를 못한 거잖아. 정답은 그래서 2번이네요. 됐어? 그래서 핵심 원리를 이해하고 있었어야 되는 거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정보라는 거를 여러분은 자꾸 내용일치로 보시면 안 된다. 그래서 실력이 근본적으로 길러졌어야 되는 거고, 제 커리큘럼 따라오시면서 잘 활용해 보십시오. 우리 내신 대비 학생들은 방학 때 실력 기를 겁니다. 자, B의 이유를 볼게요. B는 아까 뭐였습니까? 중도의 대안이 선택될 가능성이 높다. 왜 그러냐면 봐봐. 여기는 선이 있고, 다시 선호가 있고 중도가 있고 불호가 있잖아. 그러면 내가 선호의 점수를 주기도 하겠지만은 어떻게든 불호를 떨구기 위한 왜곡도 발생하는 문제가 해소가 됐잖아요. 이해됐어? 그럼 봐. 선호도가 아주 높은 대안이 있을 수도 있겠으나, 왜냐면 봐봐. 내가 10점을 선호도에다 10점을 올빵할 수도 있죠. 근데 이렇게 되면 점수가 1점씩 균일하게 떨어지잖아. 선호도의 점수가 빵 몰리질 않잖아. 이해됐어요? 즉, 아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니? 그럼 내가 1, 2, 3, 4 중에 점수를 준다면 얘는 4, 3, 2, 1의 점수를 주겠다는 얘기고, 4, 3, 2, 1하면 전체 10점이잖아요. 즉, 디귿 보르다 투표제는 점수를 이렇게 줄 거라고. 그런데 3단락 니은, 얘는요 점수를 여기다 10점 몰빵을 줄 거라고. 그럼 선호도에 따라서 영향을 확 받죠. 그런데 여기서 벌써 6점 손해를 봤잖아. 상대적으로 중간에 있는 애들이 점수를 3점, 2점을 땄잖아요. 그러니까 얘네가 훨씬 유리해진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즉 최선호의 점수는 줄고 중도 점수가 느는 거죠. 됐어? 그래서 1번, 주어진 점수를 임의대로 배분을 못하죠. 디귿 보르다 투표제는 점수 배분이 정해져 있어. 임의가 안 돼.
2번, 투표자는 중도의 대안에 관해서만 의사를 표시하는 게 아니라 전체에 대해서 하는데 선호도 투표와 다르기 때문이죠. 전략적 행동을 유발하게 되는 것은요. 이거는 아까 니은이었다니까.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일부에게만 선호도가 높은 대안이 다수에게 선호도가 낮게 되면 합산 시 손해를 볼 수밖에 없잖아. 반대로 중도는 중간 점수를 따잖아. 그 얘기인 거예요. 자, 41번 그래프 해석하라 그랬다. 자, 비용이 우상향하는 건 뭐였어요? 찬성에 드는 비용이었다고. 찬성에 드는 비용 뭐라고 했다고요? 의사결정 비용이요. 자, 반대로 우하향하는 그래프는 뭐야? 외부 비용이요. 됐어? 그럼 봐. 가가 외부 비용이겠죠? 왜? 우하향하고 있으니까. 반대로 의사결정 비용은 나겠죠? 우상향하고 있으니까. 두 개를 합산했대. 그게 지금 뭐로 표현됐어요? 다로 표현됐죠. 이게 뭐라고? 총 비용이라고. 그러면 n에서 총 비용이 최저값이니까 이때 가장 효율적 방법이 될 거다라고 한 거죠. 가, 외부 비용이래요. 그래, 나 의사결정 비용이래요. 아, 그래, 우리가 제대로 읽은 정보도 확인되는 거 맞잖아. 다 총 비용이래요. 다 맞잖아. 자, 뒤쪽도 확인해야 되는데 일단 좀 크게 한번 볼게. 자, 봐, 얘들아. 찬성하는 사람이 많아지게 되면 외부 비용은 0이 된다? 왜? 얘 반대 비용이었고 반대가 없으니까 0이 됐다는 것도 확인됐었어. 이것도 핵심 주제로 다 처리가 된 거야. 맞아. 5번 선지 볼게. 안건 통과에 필요한 투표자 수가 많아지게 되면 그 기준점이 높아지는 거잖아. 이해됐어? 기준점이 높아지는 거잖아. 기준점이. 그러면 전체가 평행이동해야죠. 비용 전체가. 이해됐어? 기준이 높아졌고 전체가 평행이동해야 되겠죠. 정답은 5번 되겠네요. 됐죠? 자, 이 안 되면 다시 한번 발제도 가볼게. 여기를 보자고, 결국에는. 안건의 찬성자 수가 그 기준이 될 때, 최소화되는 지점이 있을 때, 그럼 기준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전체도 평행이동할 수밖에 없겠죠. 이해됐습니까? 넘어가서. 자, 42번 볼게요. 대안 1, 2, 3에 투표자의 선호 강도가 다음과 같고 합산을 해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럼 봐, 이제. 기억, 니은, 디귿에다 적용을 해보라는 거야. 그 지문의 원리 이해했으니까. 보기에다가 적용해보라는 문제고. 자, 여러분, 그럼 봅시다. 첫 번째. 유권자는 5명이고요. 대안은 3개가 있는 상황이야. 자, 보니까 1번은 총점 얼마 계산이 되겠죠. 2번도 총점 얼마. 자, 이렇게 계산을 해봤어요. 자, 그래서 봤더니, 니은, 점수 투표제로 하면 총합이잖아. 됐죠? 반면에 여러분 봐봐. 디귿, 보르다 투표제에 따라서는 또 달라질 수도 있죠. 자, 보르다 투표제를 봐볼까? 보르다 투표제를 보면요. A한테 있어서 선호도 1등은 누구야? 3번이야. 그럼 여기다가 3점, 그 다음에 2점, 1점을 주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도 3점, 2점, 1점을 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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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그러면 이제 보르다 투표제의 결과 1번 대안은 몇 점 확보해요? 7점 확보해요. 몇 점 확보해요? 3, 3, 3, 9, 11점 확보해요. 여기는요. 6, 12점 확보입니다. 됐죠? 자, 기억은 뭐라고? 단순 과반수제. 그러면 기억에 따라 봤더니 기억은 앞에다 적을 헷갈리니까 순서상. 자, 6번 당첨이에요. 2번 당첨이에요. 2번 당첨이에요. 3번 당첨이에요. 2번 당첨이에요. 2번이 3표 받았으니까 2번이 당선되겠네요. 됐죠? 그래서 기억과 니은은 2번이 둘 다 1등인데 디귿은 3번이 1등 되겠죠? 그래서 2번이 둘 다 1등, 3번이 1등이 정답 3번 끝. 됐습니까? 지문 원리에서 적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자꾸 줄글 일치로 못 푼다니까, 이제는. 이미 그런 수준은 중학교 때 다 뗀 거야. 어떻게 접근해야 돼요? 네, 주제 구조 잡으시고 구조도 그리시고 그래프 이해라든지 근본 실력을 길러가셔야 된다는 점 봐두시고, 이 근본 실력이라는 거는 내신 때는 기르기 힘들어. 내신 범위해야 되니까 방학 때 같이 길러보도록 하겠습니다.